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소단원 1-2 소통하는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 학습 목표 보시면 그거 보이시죠? 쓰기라는 게 의미를 구성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요걸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 정리해 두셨으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영훈이의 역사누리방이라는 그 블로그를 보면 그 블로그에 쓴 글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는 글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청기화와 관련한 경험을 소재로 해서 썼던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이걸 통한 독자들의 댓글, 이걸 통해서 글쓴이와 독자가 서로 글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소통한다. 이걸 배우게 돼요. 호기심 많은 영훈이 잘생겼네. 자, 여기 관련된 청기화 발견 사건 볼게요. 이제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자, 거기 블로그 내용 첫 번째부터, 자, 거기 맨 처음 첫 번째 문단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 자,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는데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려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 조각을 발견을 했대. 자, 꺼내보니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귀화였는데 할아버지 댁은 귀화집도 아닌데 왜 귀화가 묻혀있지? 라고 생각하며 귀화를 살펴보던 나. 그 다음 이것이,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 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었던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오. 자, 요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자기가 예전에 봤던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지식이 형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기 쓸 때 뭐라 써야 돼? 그치? 배경 지식.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다. 거기 묶어서 쓰십시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생각. 자,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대.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첫 번째, 두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 조선시대 청기화 색과 색이 비슷하다는 점. 첫 번째, 조선시대 청기화 색과 비슷하다는 점. 두 번째,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 근처라는 점에서 추측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 근처라는 점. 됐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대요.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거기 문단 정리합니다.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조선시대 청기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 자,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시작. 중간.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제일 먼저 뭘 했냐? 인터넷 검색을 했대요. 자, 여기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 체크하시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 됐죠?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왔어. 신문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다. 요거 체크하시고 거기 옆에다 쓰죠. 관련 서적을 통해서 관련 서적. 첫 번째는 인터넷 검색이었죠. 자, 이번에는 관련 서적이에요. 관련 서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확인해봄. 자, 그리고 세종실록이라는 책에 청화라는 말은 청기화라는 뜻이야. 자, 청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문종실록에 보면 근정전과 근정전, 사정전. 자, 여기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들 이름이죠. 이 건물에 청기화를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을 했대요. 이런 것까지 다 자기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본 거야. 자, 그리고 뒷장 넘어가셔서 자, 그리고 뒷장 광해군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더 이상 청기화를 제작했다라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알게 됐대요. 자,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거기 체크.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여기. 자, 여기 정리합니다.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치? 자료조사. 나에게 필요한 자료조사를 했죠. 자, 자료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 쓰고 계시죠? 자료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우리 할아버지네 집이죠. 그치? 자, 그런 경복궁 근처 할아버지네 집에서 자,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유물의 가능성이 커요.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그 청기화가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보면 다른 유물들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으시고 내용 정리.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쓰고 계시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화임을 확신. 조선시대 청기화임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여기 확신을 바탕으로 한 영훈이의 적극적인 태도. 자, 영훈이의 적극적 태도.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였어.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 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를 전자우편 조이 체크. 전자우편은 매체죠, 매체. 전문가에게 연락을 한 수단. 매체. 정리됐죠? 여쭈었어요. 다행히 와도 좋다라는 답장을 받았어요.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뵙고 그리고 기와를 보러 드렸어요. 자,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는 기와를 보시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페인트 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할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아이고 참. 자, 여기 이건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전문가죠. 전문가의 말을 인용. 전문가의 말 인용 쓰셨죠. 거기 전문가의 말을 근데 실제로 대화 상황에 대화 말을 갖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옆에다가 추가하셔서 대화 상황. 대화 상황을 직접 제시를 했는데 대화 상황을 직접 제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감이 생기고 그치. 생동감. 사실감, 생동감 이런 효과가 생기겠죠? 나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확신했었는데 이건 뭐예요? 실망감. 서글프다. 자,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정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중간 부분이고요. 내용 확인할게요. 전문가에게서 자신이 발견한 청기화가 조선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 전문가에게 자신이 발견한 청기화가 조선시대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함.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끝부분인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이 잘생긴 오빠가 책을 들고 지금 말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보세요. 거기만 잠깐. 독자들이 청기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책에서 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해야겠대. 요 글을 쓸 때 자기가 고려했던 거겠지. 그치? 요 말풍선 옆에다가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그 옆에 영훈이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독자를 고려한 점. 독자를 고려한 점.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끝부분 시작. 믿는 대로 보인다고 했다. 자, 조선시대 청기화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그렇게 단정을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여기까지 묶으세요. 묶어서 쓰세요. 어떻게 쓰시느냐? 자신이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분석. 자, 그 다음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만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쓰시냐? 경험을 통한 교훈 직접 제시. 내가 너무 늦은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거였어. 자, 그래서 그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그걸 다시 집으로 가져왔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야. 자, 무엇보다도 청기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자,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있는 저것이 저거 청기와 얘기하는 거겠죠.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내게는 이제 소중한 보물이로이다. 여기 체크. 정리하셨나요? 청기와를 보물이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정리하고 요 부분 씁니다. 청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청기와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청기와 발견한 것 계기로 하고 계시죠? 얻게 된 경험과 깨달음을 가치 있게 여겨서 기와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함. 거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간단한 핵심 내용 정리 씁니다. 마지막 끝부분.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하고 계시죠?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깨달음 하셨죠? 깨달음. 자, 그리고 거기 아래 보시면 간단하게 그 빈칸 부분에다가 몇 가지 적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요 글의 갈래부터 먼저 빈칸 쪽에 자기들이 편한 데다 써두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갈래. 자, 수필 중에서도요. 얘는 인터넷 블로그의 글이죠. 수필 쓰시고 인터넷 블로그 글 하셨나요? 인터넷 블로그 글. 그 다음에 성격, 두 번째 성격. 교훈적, 반성적. 그 다음 세 번째 제재 아시죠? 중심 소재. 청기와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제재, 청기와와 관련된 경험,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그 다음 주제 씁니다. 주제 네 번째. 자,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 쓰고 계시죠? 자,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의 중요성.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자, 특징 첫 번째. 자, 이 글의 구조인데요. 이 글은요.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 알고 계시죠? 그치? 경험에다가 깨달음 요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징 첫 번째.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 요 구조를 통해서 쓰고 있지? 1번 경험 깨달음의 구조를 통해서 글의 의미를 선명하게 제시. 경험 깨달음의 구조 하고요.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뭘 적어 두시냐면 불러드릴게요. 청기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 하고 계셨죠? 시간 순서에 따라 조직. 자, 요게 첫 번째 특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신문기사와 책 등, 체크하고 있죠? 신문기사와 책 등 여러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활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 자, 신문기사, 책 등 여러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활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하고 있죠? 자, 시각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시각적 자료예요. 시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 자, 그리고 아까 글의 종류에서 보시면 요게 인터넷 블로그의 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는 건 뭘 하나 하냐면 인터넷 블로그의 특징이야. 인터넷 블로그, 매체죠, 매체. 이 글을 쓰는 매체의 그런 특성을 정리할 건데요. 일단 인터넷 블로그 특징 첫 번째.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많은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쓰셨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하나 뭘 정리하시냐면 이 글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쓸 게 좀 많죠?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 요거는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표현상 특징 정리. 첫 번째.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제시.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솔직하게 제시. 두 번째. 글쓴이가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 생생하게 전달. 글쓴이가 만난 전문가의 말 직접 인용해서 생생하게 전달. 왜 말이 꼬이니? 그 다음 세 번째. 자, 글쓴이가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와 사진 아시죠? 이게 시각적 자료잖아요. 그래서 글쓴이가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와 사진을 시각적 자료로 제시를 해서 거의 보이죠? 여기 그림,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시각적 자료, 시각 자료로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움.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자, 하나만 더 쓰면 돼요. 요 아래다가 뭐 쓰시냐면, 요번에는 여기 나오는 영훈이의 심리 변화예요. 영훈이의 심리 변화. 이해되시죠? 영훈이의 심리 변화. 요거는 첫 번째, 뭘로 시작을 했어요? 얘가 진짜 맞을까라는 호기심. 그치? 설렘이 맞아요. 설레임 틀립니다. 자, 그 다음 호기심, 설렘에서 그 다음 기대감 하다가 확신. 그래, 얘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다가 전문가가 아니래. 실망. 깨달았어. 반성. 이게 아니었지. 내가 신중했어야 되는데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여기 심리 변화까지 쓰셨나요? 거기까지 쓰셨으면 이제 영훈이가 쓴 글에 대한 정리는 다 했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장에 영훈이의 글에 대한 독자의 다양한 반응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자, 거기 보면 보이죠? 꿈, 너나들이, 역사대장, 그리고 영훈이가 막 얘기한 거, 실시간으로 소통한 거, 이런 것도 보이시죠? 한번 봅시다. 자, 그냥 꿈 아니고 나비의 꿈인데. 잘라 먹었어. 자, 나비의 꿈 얘기 볼게요. 나비의 꿈은요. 자, 영훈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화에 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광해군 때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화가 제작되는 기록이 왜 없는 걸까요? 혹시 아시나요? 라고 얘기해.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영훈이가 쓴 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재미도 느꼈다. 거기 보이시죠?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재미도 느꼈다라는 게 감상이고요. 쓴 글을 통한. 그 다음, 근데 광해군 이후로 요게 없었대요. 왜 그러죠? 나 이게 궁금한데, 요게 뭐예요? 그치. 글과 관련된, 그걸 체크합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 질문. 체크됐어요? 글의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 질문. 됐죠? 자, 그랬더니 영훈이가 실시간으로 답을 달아줘요. 자,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귀화를 만드는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갔고, 자, 거기고 청귀화를 만드는 주원료 염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 야, 잘 알아봤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료조사를 통해서, 거기다 써요. 자료조사를 통해 질문에 답. 자료조사를 통한 질문의 답변이고요. 영훈이가 독자의 요구에 응답. 체크하시고 영훈이가 독자의 요구에 응답. 그래서 화살표. 글쓴이와 독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해되죠? 글쓴이와 독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자,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쳐서 청기화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누구냐? 너나들이야. 너나들이가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 정말 공감해요. 자, 여기 뭐야? 공감 제시죠? 글에 나타난 표현에 대한 공감 제시 쓰고 계시죠?
글에 나타난 표현에 대한 공감 제시.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보는, 나도 반성하는,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거기 체크. 영훈이의 글이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줌. 영훈이의 글이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줌. 그러니까 영훈이가 역시나 거기에다 답변 달아주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 통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나들이님에게 좋은 계기가 됐든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사대장 들어갑니다. 청기화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없는 뜻깊은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자, 평가해 준 거죠. 평가. 이해되시죠? 뭐에 대한 평가냐? 영훈이의 경험을 뜻깊은 경험이라고 평가. 됐죠? 청기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창덕궁 거기 선정전에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한대요. 청기화를 올려놓은 건물이거든요. 라고 얘기해.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역사대장, 음악대장이 생각나는데, 거기 역사대장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체크하고 계시죠? 역사대장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 제공. 역사대장은 자신의 배경 지식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 제공하셨죠? 앞으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그랬더니 영훈 답.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가봐야겠네요. 자, 이건 뭐예요? 새로운 정보, 거기다 써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 표시, 자신의 결심 제시, 새로운 정보 알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 표시, 결심 제시, 나 가보겠다라는 결심. 자, 요거는요, 그래 놓고 마지막 화살표 뭐라고 쓰시느냐?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음 쓰시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음,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 자, 그랬더니 역사대장이 다시 한번 창덕궁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뭐지?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보고 싶네요. 좋아요.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라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영훈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드러나 있는 그런 댓글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는 실제로 이런 글에 본인이 한번 댓글을 달아보는 게 어때? 라는 내용. 뭐라고 달아주면 좋을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내용학습부터 정리하실 수 있죠. 이 글에 드러나 있는 경험, 깨달음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경험은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귀화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 부분 정리해서 씁시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여러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쓰고 계시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여러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발견한 기화가 조선시대 청기화라고 확신함.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문화유산, 거기다 씁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기화를 보이고 그것이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 요건 경험, 그치?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기화를 보여주고 그것이 조선시대 청기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 거기까지 쓰셨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한 깨달음, 경험에 대한 깨달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쓰고 계시죠?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학습 들어갈게요. 자, 앞에서 했던 학습 목표에 관련된 얘기인데, 쓰기라는 게 의미를 구성해서 서로 소통하는, 소통 중요하죠?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요걸 배우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었죠? 자, 영훈이가 이 글을 쓰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각각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파악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요소를 잘 알아두세요. 글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요거를 고려해서 쓰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목적부터. 목적 정리합니다. 청기화와 관련된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목적이야. 청기화와 관련된 경험,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 그럼 주제는 뭔가?
주제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쓴 거 그대로 쓰면 돼.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자, 그럼 예상 독자는 누구겠어?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 그럼 이 사람이 이 매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 인터넷 블로그를 선정을 했고요. 아까 앞에서 인터넷 블로그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었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독자가 흥미있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을 마련해야 된대. 그래서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마련한 내용은 뭐였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 간단히 정리합니다.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화를 발견한 경험. 쓰시고, 첫 번째.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청기화를 발견한 경험. 그 다음 두 번째. 조선시대 청기화 색깔에 대한 배경 지식. 조선시대 청기화 색깔에 대한 배경 지식.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전문가죠, 전문가? 문화유산 전문가에게 자신이 발견한 기화가 조선시대 유물인지 검증받았던 경험. 자, 그 다음 책,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마련한 내용은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인터넷에서 찾은 경복궁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는 신문기사 내용. 요거 첫 번째. 인터넷에서 찾은 경복궁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는 신문기사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책에서 찾은 거죠. 책에서 찾은 청기화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화 사진.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 단계는 뭐냐? 독자가 잘 이해하고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 표현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 조직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었죠.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청기화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아까 썼었죠? 청기화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조직했다. 그 다음 표현 특징 하나, 둘, 세 가지 씁니다. 아까 했던 거 표현상 특징이 있었던 건데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썼죠?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이 발견한 기와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화 사진을 제시해서, 이게 시각적 자료죠? 청기화 사진을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했죠. 자, 그 다음 장 이제 정리합니다. 요번에는 이 글을 매개로 해서, 글이 매개체가 되죠. 영훈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났던 반응, 요게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본 거야. 자, 요거 다양하게 나타난 거 일단 간단히 정리. 첫 번째, 나비의 꿈 얘기였었죠. 청기화와 관한 정보를 얻었고 그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대요. 그래서 영훈이가 뭐라고 답해줬냐면, 거기다 정리. 독자의 질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줌. 독자의 질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줌. 하셨죠? 그 다음 너나들이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위에다 먼저 정리합니다. 글의 내용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 글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자, 그 다음, 그래서 영훈이는 상대 말에 공감하고요,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역사대장의 한 말 정리. 자, 첫 번째, 영훈이의 경험을 평가, 새로운 정보를 제시, 앞으로 게시될 역사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영훈이의 경험을 평가했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앞으로 게시될 역사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됐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같이 어디 가자 그랬지? 창덕궁 가자 그랬죠? 영훈이에게 창덕궁에 함께 갈 것을 제안. 영훈이에게 창덕궁에 함께 갈 것 제안. 자,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영훈이의 반응 어떻게 했느냐? 독자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됨. 독자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됨. 그리고 독자의 추천 내용을 실행하겠다고 결심. 독자의 추천 내용 실행하겠다고 결심함. 그 다음 하나 더, 창덕궁 방문에 대한 독자의 제안을 받아들임. 창덕궁 방문에 대한 독자의 제안을 받아들임.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영훈이의 글에 독자들의 반응이 다양했던 이유는, 자, 여기 있습니다. 요게 사실 포인트죠. 요게 중요한 건데, 같은 글이더라도 체크합니다. 같은 글이더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히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읽히고 수용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넘어가셔서요. 이제 뭘 보시냐. 다음 장에서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거기 쓰기가 의미를 구성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 글을 쓸 때 이 활동 순서랑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깨져버렸네요. 거기 아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순서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거기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그치, 고쳐쓰기. 요 과정 꼭 체크해 두세요. 줄 쳐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쓸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 보이죠? 글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이런 것들을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쓰기 맥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요 요소를.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내가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셔서 거기 소단원 맞춤형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서 결국 뭐냐, 쓰기는 뭐 하는 거다? 그치? 소통이다.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통합실천학습이라고 해서요, 우리 동네 이웃 면담하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실제 면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 과정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여기 활동 첫 번째 어떻게, 면담 대상자를 정해서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 그 대상자를 만나서 실제로 면담을 하고 그 면담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공유, 그 다음에 어떻게 면담 과정을 평가하는 요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 체크. 자, 그리고 그 아래 간단하게 이론 보시면 면담 목적이라는 게 도움말이에요. 보이시죠? 자, 자신의 상황이나 면담 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로 또 넘어가시면 역시나 도움말에서 이론 부분만 체크를 할게요. 면담을 요청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담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뭐 때문에 한다라는 거, 인터뷰 목적. 그리고 면담 대상자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시간 장소를 정하는 배려심을 발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언어 예절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면담할 때 필요한 그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면담 질문은 면담 목적에 맞게,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간략한 게 좋고요.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뒷장 넘어가시면 실제로 면담을 진행할 때, 그쵸? 면담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도움말에 보시면 면담 대상자의 특성, 뭐 세대, 성별, 지역, 개인적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면담을 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예절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 유의점 뭐냐 면담 내용 녹음하거나 촬영을 하려면 당연히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질문을 해야 되고 눈 마주치면서 질문해놓고 자기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경청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준비한 질문 이외의 것도 추가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답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담하는 대상자가 답변하기 힘들어하면 너무 무리하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실제로 면담을 진행해 보는 단계 간단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단원의 가장 마무리 단원의 마무리 여기 부분 페이지 수는 44페이지고요. 여기만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1-1에서 배웠던 거죠.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 대화의 원리, 여러 가지 대화의 원리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적절하게 순서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이런 거 있었죠.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라. 그래서 대화를 또 잘하려면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말해야 하고 또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해 존중하면서 듣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그 빈칸 채우기 있죠.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간습화된 거래. 이게 뭐의 개념이었지? 그치. 언어 예절. 쓰고 계시죠? 사과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준언어, 반언어, 비언어 이 표현을 유의하라 했고요. 부탁하거나 건의할 때도 상대방 상황을 살피고 상대방이 뭐를 부담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라. 자, 그리고 세대나 지역 나왔었죠? 그치?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2 소통하는 글쓰기에서 한 핵심은 보세요. 자, 글쓴이는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 아까 쓰기 맥락 얘기했었죠. 주제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경험이나 뭐 있었지? 그치, 배경 지시. 경험이나 배경 지시 그리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마련하고요. 내용을 조직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독자와 의사소통하게 되죠.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수용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쓰기란 의미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무슨 과정? 그치. 사회적 상호작용. 기억나시죠?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이제 1단원은 마무리 됐어요.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